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되도록 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북한 역시 폭우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복구에 안간 힘을 쓰면서 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상현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례적으로 긴 장마, 엄청나게 쏟아진 비에 북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공개됐는데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6,680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언제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이번 홍수로 북한에서 모두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의 핵시설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영변 일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인근 구룡강에 보이던 댐이 지난 6일 촬영된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구룡강의 홍수로 영변의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환강댐 위쪽 임진강 상류의 댐이 붕괴됐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환강댐은 군사 분계선에서 42.3km 거리에 있는 임진강 상류의 댐인데요. 환강댐 위로는 구룡댐 등 4개의 소형댐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환강댐 상류의 댐 2개가 붕괴돼 환강댐으로 물이 밀려오자 부댐을 폭파해 물을 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이와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장풍군 일대에는 이달 1일부터 6일 동안만 해도 65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인민군 부대가 중장비를 동원해 철야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되고는 있지만 피해가 커 복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재민이 한지에 앉아 당 창건 75도를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며 하루빨리 인민의 생활을 안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집과 가산을 잃고 임시 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북한 권력 서열 3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주 김 위원장이 방문했던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재건에 필요한 건설자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당 조직들과 일꾼들이 큰 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며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총력을 다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이 지원 물자를 주민들에게 직접 인계하고 소속 직원 가족들도 수재민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국제사회도 북한의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죠. 네, 유엔은 한반도가 이례적인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면서 북한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스웨덴과 캐나다 정부 역시 수해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 위원장은 그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 국경을 철통같이 닫아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방역에 또 홍수 피해 대책에 북한도 정신이 없겠네요. 말 그대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제 정치국 회의에서 탈북민의 월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했던 개성지역 봉쇄령을 3주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하고 방역 사업 지휘 체계를 완비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북한 경제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 같네요. 네, 신용평가사 피치솔루션스는 지난주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초 3.7%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5월 말 마이너스 6%로 낮춘 데 이어 하향 조정폭을 더 키운 겁니다.
네, 북한 입장에선 이런 재해 상황에서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런 만큼 지도부가 연신 수해 지원에 나서며 민심을 달래고 방송에서는 연일 피해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개소들이 지방을 새로 건설하고 장속 입히기를 진행했으며 배수로와 승수로 치기를 끝내고 새끼줄 치기와 논물 관리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피해 상황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동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에서 큰 물로 많은 산림집들과 하부 구조가 파괴됐으며 브라질의 동남부 지역에서는 큰 물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고 4만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장마 초기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의 피해 상황을 전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전역의 피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고통을 겪는 곳이 북한만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유난히 긴 장마에 이은 폭우 피해까지. 네. 북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민들을 챙기려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승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 현장 시찰 사진입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렉서스 SUV는 흙투성이가 돼 있고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몰려들며 환영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진흙탕이 된 길 위에서 구두가 빠진 채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말 길하는 길, 험한 진창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원수님께서 이 길로 가신 걸 알면 온 나라 인민들이 가슴 아파한다고. 그토록 말렸지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차 바퀴가 푹푹 빠지는 그 진창길에 서슴없이 들어서셔서 물에 잠긴 마을, 무너진 집, 물에 휩쓸려버린 논밭 등 수해 상황을 지켜보는 심각한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 돌아가는 길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채 파격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을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셨습니다. 약속한 김 위원장의 지원 양곡이 이틀 뒤 현장에 도착하자 북한 텔레비전은 주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감격 어린 반응을 되풀이해 보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떠나는 양곡 수송 트럭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 온 나라를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이렇듯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신단 말입니까? 친부모의 사랑이 늘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김 위원장이 양곡을 하사한 다음 날, 이번에는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과 간부 가족들이 보내는 지원 물자가 침수된 물길을 헤치고 도착했습니다.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던 수해민들은 목이 메어 당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했습니다. 언제나 당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살며 일하는 도없는 긍지를 안고 농사를 잘 지어서 다소하게 차랑찬 성과로 당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홍수로 자칫 동요할 수 있는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고 선물까지 함으로써 민심을 챙긴 겁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재입국했다는 이유로 전격 봉쇄해버린 개성시. 여기에는 자신의 최측근인 리만건 당 제1부부장을 보내 특별 지원 물자와 생활비를 전달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개성 시민들에 대한 걱정뿐이다. 자신의 이 소박한 송이가 개성 시민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데 도움이 되면 한시름 놓겠다고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봉쇄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주민들은 감격과 칭송의 눈물을 훔칩니다. 정말 운만 같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정말 원수님께 고맙다는 말밖에 더 드릴 수 없는 하지만은 남은 바람새 없다. 우리 원수님 어느 하루도 편하신 날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불현듯 원수님 생각이 목이 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현장 시찰과 선물은 적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하사한 선물 외에 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수재민들에게 지원품을 모아 보내도록 한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새롭게 강조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물자를 걷어가는 관행이 불만을 사게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첫 해인 지난 2012년에는 새집 입주에 감사한다며 주민들이 보낸 쌀을 되돌려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만포시 인민들의 편지를 받아보니 정말 힘이 솟고 더 분발하여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세어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의로만 받고 부결합니다. 반면 진흙탕에 발을 담궈가면서까지 민심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김 위원장의 이런 리더십은 간부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난 1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간부들에게 관직이라는 우산을 쓰고 군중이 맞는 빗방울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충성과 봉사,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체제 유지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인민 위한 멸사봉 외교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 폭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 민심을 잡고 충성심을 동원해 체제를 지키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복 전 남북이 함께 사랑한 노래를 살펴봤는데요. 이 광복 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남북의 전통 음악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단 이후 북한의 음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 우면산 아래 자리 잡은 국립국악원. 우리의 전통음악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또 하나의 이색적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모란봉이요 대동강이로다. 바로 북한의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접시 같은 건 뭘까요? 북한 음악이 들리는 스피커라네요. 분단 이후 우리와 다른 길을 걸은 북한의 전통음악. 이름도 민족음악이랍니다. 관람객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바로 북한의 민족악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와, 상당히 큰데요. 게다가 줄도 엄청 많습니다. 무려 33줄이나 된답니다. 가야금을 개량한 북한 악기, 옥류금. 남한에서는 아마 이런 악기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람객들 중에서도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옥류금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옥이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이 굴러가는 소리라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데 연주자는 어디 계신가요? 요즘 비대면이 대세다 보니 이 전자카드를 꽂으면 바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남한 명인이 북한 민족악기를 연주합니다. 정말 옥구슬 같은 소리네요. 약간 하프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전통 가야금 소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북한의 민족악기 16가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건 중해금, 전통 해금을 개량한 악기고요. 다음은 장세납, 우리 태평소와 비슷하죠.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북의 전통악기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신기하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도 많아서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기 이게 북한 악기여가지고 더 신기하고 그랬어요.
전 국악이론 전공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사실 실물 악기는 처음 보거든요.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많은 악기들이 들어와 있어서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국악 전공자들의 눈길도 사로잡은 전시.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악기를 개량한 걸까요? 북한은 그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에 맞는 그런 그 악기로 개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초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음계를 개량을 해서 전통 악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악기가 달라진 만큼 북한의 공연 형태도 달라져 민족 가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잘 아는 춘향전, 북한에선 어떻게 공연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감상해 보시죠. 우리 창극과 비슷한 듯 다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성악발성 같죠? 북한의 민족 가극은 우리 창극과 다르게 창법에 변화를 줬습니다. 또 많은 무용수가 등장해 발레와 비슷한 춤을 추며 볼거리를 더해 화려한 공연 예술 한 편을 보는 듯한데요. 북한의 이념성이나 사상성을 인민들에게 가장 손쉽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방법으로 공연 예술을 활용을 하는데요. 민족 가극은 그중에서도 민족의 유산들이었던 춘향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청전이라든지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화해서 무대에 올린 그런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게다가 공연 형태는 물론 내용도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계급 투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이런 북한의 희귀 음악 자료를 오랜 시간 수집해 왔는데요. 북한의 음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서도소리죠. 서도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전해지는 북녘의 민요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도소리 전수자 유지숙 명창의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내뱉는 남도소리와 다르게 서도소리는 높은 음을 꺾고 떠는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데요. 북녘에선 사라진 서도소리를 남쪽에서 이어오고 있었네요. 오늘 모두가 특별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게 북녘의 음악을 접하면서 처음엔 다름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같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다시 이번 공연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남한에서 많이 연주되면서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음악적인 교류, 그런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단 이후 체제에 따라 남북의 음악사는 달라졌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남북 어디서나 자유롭게 우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올여름은 휴가 성수기란 표현이 무색한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에 유난히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휴가 시즌이 어느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잖아요. 이걸 그냥 보내기는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휴가 문화를 갖고 있다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이죠. 조충희 씨 그리고 강미진 씨입니다. 두 분은 올해 여름 휴가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가족 휴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고민인 게 제가 이제 그 애들 보고 항상 그러죠. 좀 사람이 적은데 거기에 좀 찾아보느라고 요즘 TV에 앉아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충희 씨는? 저는 여기 와 보니까 집 주변 자체가 그냥 휴양지예요. 집안에서 에어컨 나오니까 집안 순선하지요. 냉장고에서 수박 하나 꺼내서 까가지고 아래 내려가면 이제 그 종자도 있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그냥 먹으면 거기서 그저 앉아 있는 게 그냥 여름 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집돌이가 여기 계셨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방금 강미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명소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당일로 캠핑을 즐기는 캠프닉이라든가 또는 홈캠핑이 또 인기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비대면이다 보니까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들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집에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름 휴가만큼은 밖에서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저 지금 뭐 어디를 여름휴가지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거 참고하면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해수욕장 혼잡도를 사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빨간색이면 가지 말고 초록색이면 가도 괜찮은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여름 휴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떤가요? 더위를 피해서 천립을 가거나 계곡을 찾는 주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더구나 코로나19 이런 상황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예전 같은 경우보다는 좀 뜸해진 그런 여름 휴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북한에도 여름 휴가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휴가 시즌 뭐 피서 이런 말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피서 간다 하면 뭐 진짜 대단한 부자들만 가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나도 마음 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라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도 여행이 이렇게 일상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는 여행사가 없는 거예요? 국내 여행지를 간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사실 이제 한국처럼 일반화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지나면서 북한도 곳곳에 여행사들이 생겼어요. 네. 이제 각 도마다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돈을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해는 금강산 꼭 가고 싶다. 근데 혼자 가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이제 차단이 돼서 못 간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막 태동하려는 여행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여행 증명서를 이제 좀 차단하고 그런다는 거죠. 원산 갈마지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관광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했는데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올 여름 어디서 뭘 하면서 휴가를 보낼까요? 물놀이와 청렵을 하기에는 그저 그만인 좋은 계절입니다. 철렵이라면 말 그대로 냇가에서 고기 잡고 노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이제 대동강하고 청천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유역에 이제 나가면 뭐 낚시질도 하고 그 다음에 눈치 봐가지고 가래나무 이제 잘라서 그 죽탕 쳐가지고 그거 던지면 거기가 순간적으로 살짝 정신이 잃어가지고 이게 떠요. 그 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잉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회도 쳐 먹습니다. 그냥 생거 고추장에서 찍어서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오죽이라고. 잉어와 쏘가리로 끓이는 오죽 맛은 더더욱 비오는 맛. 와, 저렇게 야외에서 먹으면 별맛의 꿀맛이겠어요. 군침이 자꾸 넘어갑니다. 네. 리얼 예능 어청처럼 보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캠핑이 유행하면서 캠핑 용품이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요. 저만한 커다란 솥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거는 작은 거예요. 아, 그래요?
윤가마가 이제 그 용량이 좀 큰 게 있거든요. 20m짜리 됐어요. 네. 엄청나게 큰 윤가마. 건데, 네,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하기도 가볍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산에 가지고 가서 이제 강 옆에 고기를 잡으면 한켠에서는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윤가마 저 큰 것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뭘 챙겨가는 거예요? 프라이팬도 있어야 되고 또 칼도마나 그런 주방 그 조리 도구들 있잖아요.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배추나 무 여러 가지 거기에 쓰이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엄청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런 천렵을 가거나 이런 단체나 인민반들에서는 부분별로 떼어주는 거죠. 어디는 음식 재료만, 어디는 또 이런 도구들만, 또 어떤 데는 나무나 이런 하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나뭇가지 가져다가 불도 직접 떼네요. 무슨 그쵸, 극기 이제. 체험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내부랑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갔더라고요. 뭐예요? 그 이동용 가스 있잖아요. 버너 같은 네. 거요. 이동용 그래서 가스인지. 예, 저도 놀란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요즘은 뭐 배달도 된다면서요? 음식 가서 만들기가 해서 힘에 붙인다 이러면 배달로 하는 거예요. 바로 뭐 시장에다 전화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마국수 뭐 몇 그릇 좀 주문한다 이러면 국수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실컷 바로 온대요. 그게 좋네요. 네. 배달 먹는 게 훨씬 좋죠. 무슨 여름 휴가가 맞는지 서바이벌인지 했습니다. 네, 조충희 선생님, 요새는 배달도 된대요. 어떠세요? 예, 북한도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배달을 다 시켜 먹고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놀러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놀러 가면 남자들이 이제 그릇도 씻고 뭐 이거 다 이제 음식 만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하기가 싫어서. 댁에서도 전혀 안 하세요? 저는 이제 분리수거만 좀 해주는데, 근데 이제 뭐 북한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짐도 다 지고 뭐 저거 무거운 건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가는데 남자들은 책임지는 게 이제 술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있을 때 하고는 또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천렵을 갔을 때 주로 음식 준비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여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그랬죠.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까요? 어쨌든 2000년대 좀 지나서부터는 들리는 소리에 이제 여성은 저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릇 부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서 야, 너 설거지는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누구 아버지가 설거지한다 그래서 야, 되게 많이 변했다. 야, 설거지 시켜 먹냐뇨 그랬더니 돈은 내가 버는데 뭐. 이렇게 이제 북한 여성들도 이전 시기와는 좀 달라졌어요. 네. 큰일이다. 아니 이건 무슨 얘긴가요? 휴가를 가족이랑 안 가고 동료랑 가다니요. 북한에서는 솔직히 가족 여행을 간다. 가족체로 여행을 간다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던 것 같고 혹시 가족 여행이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친인척이 뭐 지역에서 무슨 대사가 있었을 때 결혼이라든가 해갑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가족끼리 갔던 그런 거고. 북한에서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는 어떻게 가셨었어요? 누구랑? 북한에서는 대부분 저희는 회사.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제 그 대학 같은 동기들하고 같이 백두산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대부분 직장 사람들하고 이제 해마다 갔던 것 같아요. 이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휴가인가요? 이거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북한에서 이제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적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직장이나 대학에서 답사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 관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꼭 이제 그 회상기에 하나 아니면 혁명 이런 거 가져가서 학습도 같이 하면서 이제 여행도 하고 학습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면 근무의 연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뭐 사는 게 바빠서 가족끼리 멀리 여행 가는 게 좀 힘들었던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행의 개념이 좀 바뀌고 여행도 뭐 일률적으로 가던 것에서 개인 취향 따라서 다양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게 있는데요. 요즘 북한 젊은 세대에게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휴가를 가족끼리 가는 그런 행태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드라마 속에 그런 휴가 문화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북한 주민들이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친척끼리 뭐 자매끼리라든 형제끼리든 이렇게 가족끼리 하루씩 돈을 모아가지고 뭐 가까운 데에 가서 보고 오고 그런 걸 봐서는 지금 뭐 북한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휴가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와 장마로 예년보다 조심하는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휴가 계획을 축소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장마가 끝나가긴 하는데 이 끝물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안전하게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먹이? 말밥? 먹는 거예요? 무시당하다? 거짓말, 먹이, 욕. 북한말 말밥은 좋지 못한 이야깃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꼭 북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도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설수. 일단 말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 말이 약간 좀 한국말이기 때문에 풀이를 해주면 이해는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언어 체계를 합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좀 나중에 언어 체계가 힘들지 않을까, 서로 대화나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 말복입니다. 이 삼복더위,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더위로 만사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네. 코로나19, 긴 장마, 후텁지근한 날씨까지 힘든 시간 보내시겠지만 이럴수록 기운 내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